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세워줘서 나도 보람 있게 살 수 있었고, 주민들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거는 그 당시 여기는 뭐 의사라고는 무주 보건소에 보건소장 한 사람, 또 무슨 지역사회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임시의사위원회 쪽을 줘가지고 이북에서 내오는 사람들, 그런 의사구실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뭐 돌팔이나 마찬가지지 뭐. 그 외에는 뭐 다 돌팔이 의사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 지역 주민들은 의사가 여기 와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고. 거기다가 또 대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까지 해주고, 또 좋은 의사도 보내주고, 대우그룹에 굉장히 그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기구진 회장님한테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입었으니까. 거기다가 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주지. 또 나는 또 개인적으로 또 월급 받은 거 좀 떼어내가지고 동네 어려운 데는 가서 마을길 그 포장도 좀 해주고 그랬거든요. 지역사회 개발 사업도 좀 내가 돈을 좀 드리고 그랬어요. 또 교회가 없는 이런 교회, 여기 가다 보면 면사무소 맞은편에 조그마한 천주 교회 하나 있어요. 그것도 교회도 제가 좀 세워주고. 그게 차마 이게 보면은 주위에 맨 아주 극빈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학교도 보면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점심에 못 사와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학생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밥 세끼를 기름진 음식만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밥이 안 넘어가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나눔 없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참 눈물겹네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찡한 울림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내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참 겪고 보면 그 혜택을 받은 사람도 물론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우리 시혜를 베푸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찐한 그런 감동을 많이 느꼈죠. 정말 보람이 있다. 돈을 뭐 억만금을 벌면은 뭐 하겠느냐. 미국이 그 록펠러스 닮았는 록펠러스도 그랬잖아요. 막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기업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50대 초반에 병원에 가지고 휠체어 겨우 타고 가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어려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할 돈이 없어가지고 애를 복권하는 그 애기 엄마 그 얘기를 듣고 빚을 시켜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입원할 돈이 없어서 죽을 병에 걸린 애를 입원을 못 시키고 있다더라. 그래서 신경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빚한테 시켜가지고 그 치료비 좀 대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치료비 대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죽을 병 걸리면서 살려줬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록펠러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록펠러스도 그때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은 자기가 처음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런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그런 거 같아요. 그걸 조그마한 뭐 선을 베푼다고 하는 게 말로는 쉽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남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지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대우그룹에서 세운 이 대우재단병원에서는 그런 비영리 사업으로 의료시설을 어려운 주민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자선사업 비슷하게 된 거죠. 양질의 의료 시에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참 혜택을 많이 줬죠. 그때 여기서 참 그래서 죽을 사람도 참 많이 살렸어요 우리가. 예. 지금 현재 원장님 42년생이시지 않습니까? 40년. 40년. 그러면 올해로 83세이지 않습니까? 82세가 넘었죠 지금. 예, 우리 나이로 바뀐 나이로 이제 82세인데. 예. 82살 반 정도 된 거죠. 지금 의료 활동을 시작하신 지는 한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55년째죠. 55년. 예. 한 번도 돌아오시면서 어떤 돈을 쫓기보다는 그야말로 마음의 실천 그렇게 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는 없죠. 지금도 아직도 난 내 집도 없어요, 하나. 지금도 새빵살이 하고 있긴 있는데, 애들 다 키웠지. 나는 이제 세상 살맛쯤 다 살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죽을 때 한 푼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홀가분 할 것 같아. 재산 정리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후회란 게 없어요. 원장님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요새. 예.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선배로서 말씀이랄지.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끔 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간 만사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혼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은 재물을 쌓는 거든 명예를 위한 거든 권력이든 돈이든 힘이든 그런 모든 일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지 않는 일이 뭐냐.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게 그게 영원히 남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거든요. 성경 쪽에서. 진짜 죽을 때는 자기가 옥망을 벌어놔서 뭐래. 이런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 보통 근데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벌어가지고 늙음하게 이제 편하게 멋있게 재밌게 사는 게 대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결국 죽을 때 되면 그게 다 너무나 허무하고 성경 말씀대로 다 헛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자기도 보람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성경 말씀대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는 거는 전부 헛되고 헛된 일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기도 보람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걸 마지막을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 좀 해주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비단 의료계 후배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 직계 그냥 각 분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게. 원장님보다 4년 선배이신 고 김우중 회장님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가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좀 남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적이라는 말씀을 키워드를 상당히 주셨었는데 원장님 대우그룹 한창 하실 때 이 대우제는 세울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셨죠, 그분이. 이런 의료 시혜를 받지 못하는 아주 오지낙도 이런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혜택을 좀 베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비영리적인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우리도 공감을 하고 또 존경심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게 동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 무슨 흔적을 남기고 싶다 하는 말씀은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이 대우재단 만들 그때부터. 예. 그 후로도 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죠. 물론, 이렇게 큰 기업체를 일궈가지고, 나라에도 그 보탬을 줬지만은 또 이런 시골에도 어려운 데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고 이런 게 다 흔적을 남기는 거죠, 뭐. 아직까지도 이 지역 주민들은 다 김우성 회장님하고 그 대우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옛날 그 어렵게 살던 그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한 가지만 더 보충 네.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대우재단의 병원 사업이 단순히 진료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가치를 지향하셨나요? 그러니까 첫째 목표는 이제 이런 사회 그늘진 곳, 오지, 낙도 이런 데서 어렵게 살아가는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 혜택을 베풀고 그래서 죽을 사람도 많이 살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의 그 어려운 집안의 자식들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지역 사회 개발에도 참여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의료 사업에서는 환자 진료뿐만 아니고 병이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 보건 사업, 건강 증진 사업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게 처음에 병원 사업 할 때부터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의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야겠죠. 요새도 아직도 완전하게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예방 보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른바 종합 지역 사업이었나요? 그렇죠. 종합 지역 사업이었죠. 진료 사업도 하고 예방 보건 사업도 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도 하고 지역 사회 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지역 사회 개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죠. 지역 사회에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 많은 도움을 줬죠. 예. 끝으로 네.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에 김우중 의료인상을 저희가 한국의 슈바이처 네. 나이팅게일을 이제 지향하면서 좀 이렇게 꾸준히 봉사해왔던 의료인들한테 네. 좀 길을 살려주자라는 차원에서 상을 제정하고 네. 그 원장님께 저희가 특별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올해도 2022년도에도 의료인상이 12월 9일 날 회장님 기일에 맞춰서 네. 시상식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 후배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은 그분들은 대개 다 원장님과 같은 삶을 비슷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물론 연배는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나요? 그분 그 상을 받을 만한 사람 같으면 훌륭하게 살아왔겠죠. 근데 그는 훌륭한 봉사의 삶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앞으로 사는 동안 계속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회 그늘진 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십 년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살고 싶어요. 네. 다시 한 번만 저 밖에 소음 때문에 네. 다시 한 번만 같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시 네. 한번 좀
예. 김호중 의료인상을 시상하게 될 이제 후배들한테 좀 뭐 이렇게 어른으로서 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자신이 이제 그 국가사회 그련들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기한테도 보람이 있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그런 삶을 좀 권장을 하고 싶고, 계속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잘 살아왔어. 네. 네. 앞으로도 잘 살아가자. 뭐 이런 따뜻한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그분들한테. 그렇죠. 뭐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뭐 그 얘기죠. 지금까지 훌륭하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에 그늘 지은 곳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